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아이들과 헐레벌떡 들어와 괜찮냐고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자 남편이 열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군요. 그런데 안 받으신대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단락 시켰어요. 애들 학습지랑 숙제도 봐줘야 했고 그날 바빴거든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 차키가 2개가 있거든요. 분명히 화장대에 차키 2개를 놔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급하게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정말 사과 안 할 거냐며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고, 지금은 어머님이랑 이렇게 전화할 힘도 없다고 했더니 멋쩍게 그러냐 하시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땐 저도 플루약에 취해서 비몽사몽했고 그날 이후로 이틀을 꼬박 더 앓은 후에야 겨우 나았습니다. 그렇게 독감 걸린 지 3일 지났을 때 저녁에 남편이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에 겨우 깰 정도로 하루 종일 잤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당신 차 어디다 댔어? 지하 3층에 댔어? 아니, 우리 늘 대는 자리 있잖아. 지하 2층 기둥 옆. 거기 당신 차 없던데? 무슨 소리야. 3일 전에 퇴근하면서 거기 댄 거 자기도 봤잖아. 아니야, 없어. 쭉 없었어. 안 그래도 물을까 했는데 나도 정신이 없었지.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차를 옮겼나 했고. 차가 없어졌다는 거야? 당신 어서 내 차 좀 찾아봐. 그렇게 남편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근데 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독감약이 독하잖아요. 제가 약에 취해 잠결에 차를 운전했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거 큰일 났다. 도난 아니면 분실이다 싶어서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네요. 시어머니가 제 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네요. 무려 강원도에서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한 날 제가 출근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파트까지 오셨대요. 처음엔 저 병간호 하러 오신 거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죠. 평소에 제가 아프든 말든, 심지어 제가 첫 아이 유산했을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제 병간호를 하러 오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제 차를 보고 잠깐 현혹돼서 잠깐 드라이브나 해볼까 하다가 순간 욕심이 생겨서 친구 한 명을 불러 강원도까지 가신 거래요. 마침 주머니에 제 차키도 있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병간호 하려고 왔다가 잠깐 드라이브 하려고 제 차를 끌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강원도에 갔다니요. 그리고 제 차키가 어머님 주머니에 마침 있어요? 이게 무슨 어린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구분이랑 강원도 횡성에 한우를 먹으려고 가셨다가 어느 1차선에서 운전 부족으로 연석 2개를 연달아 깔아 밟은 다음 가로수를 들이박으셨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건설 자재 같은 게 있었다네요. 그게 본넷 쪽을 덮쳐서 차가 거의 반파 상태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랑 친구분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제 차는 정비소로 들어갔는데 연석 2개가 차량 아래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 부셔버렸고 본넷 쪽으로 떨어진 건설 장비들 때문에 엔진이며 다른 부분들이며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차 문짝도 다 찌그러지고 건질만한 게 없다더군요. 이 정도면 폐차라고. 말도 안 됐어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차라고요? 저는 몇 번 끌어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몰래 끌고 나간 시어머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니 병원에는 가봐야 하잖아요.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남편 친구네 가족에게 급하게 맡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어이가 없었고 남편은 연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시어머니 계신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갈 기세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앉아 계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절부절 못하시며 남편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보면 무슨 답이라도 나오는 건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차를 일부러 사고 내려고 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제 차를 끌고 몰래 강원도까지 가셨다니요. 어머님, 이러시려고 제 차 키 훔쳐가신 거예요? 훔치다니. 그날 어쩌다 보니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 그날 제가 차 키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고의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몰래 제 차 끌려고 가져가신 거죠? 네?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요. 뭐라고? 아이고 아들아, 네 부인 좀 어떻게 해봐라. 아주 시애미 잡겠어. 엄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엄마 편을 들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님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정말 코너에 몰린 쥐마냥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셨어요. 그날 휴지 뜯다가 어떻게 보니 네 차키까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더라. 몰랐어. 그리고 너 아프다길래 진짜로 병간호 해주려고 온 거거든? 차키도 돌려주려고. 니네 집 들어가기 전에 차가 어떤지 잠깐 몰아만 보려고 한 거야. 나도 그 차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냥 승차감만 어떤지 보려고. 그래서 강원도까지 오셨고요? 아니, 그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래, 새 차 타니 기분 좋더라. 그래서 친구 불러서 잠깐 드라이브 좀 하려고 했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됐다냐?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렇게 세모 눈을 뜨고 아파 죽겠는 이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소리 질러가며 따질 일이냐? 응? 엄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잠깐 눈치를 보시더니 사고 나며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있다간 정말 혈압 올라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남편더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 보고 시애미 걱정도 안 한다면서 저더러 또 싹퉁바가지라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더 열받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와이프 앞에서 아주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며느리 차를 훔쳐타고 사고를 내서 이를 이 지경을 만들어? 아니,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그러는 거 내가 아주 질려 죽겠다고. 엄마 때문에 중간에서 나만 10년 동안 스트레스 엄청 쌓여. 대체 왜 그래? 남편이 울부짖듯 말하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친구한테 사실 자랑을 하셨대요. 제가 이번에 성과금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그러면 차 한 대 정도 바꿔주지 않겠냐고 떠보셨고 시어머니는 차는 아니더라도 뭐 가방 하나 사주지 않겠냐면서 의시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과금으로 제 차부터 홀랑 바꿔버리니 화도 나고 친구한테도 창피하셨다네요. 그래서 거짓말 하려고 하셨대요. 제 차를 몰래 끌고 가서 며느리한테 받은 새 차라고 자랑하려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그 친구분께서 바로 횡성에 한우를 먹으러 가자고 부추겼고 얼떨결에 강원도로 향하긴 했는데 저는 키가 172cm고 시어머님은 150 조금 넘습니다. 장거리 출발하기 전에 운전석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그 바람에 엑셀이랑 브레이크 밟는데 서투셔서 그렇게 대형 사고를 내신 거죠. 다행히 시어머님이랑 친구분은 에어백이 잘 터져서 경상 정도만 입으셨다고 해요. 제 차만 폐차된 거죠. 이런 전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엉엉 우시며 본인이 그리 잘못했냐고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하시며 끝까지 본인이 억울하다, 내 잘못 없다 난리를 치셨고 저는 그 꼴 더 보다간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남편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보험사랑 이것저것 서류 주고받으며 일 처리했고 제 차는 곱게 폐차되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좀 애매하게 들어놓은 탓인지 제가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서 딱히 보상으로 건질 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도난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고 정식으로 민사 형사 소송을 걸으라는데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경찰 신고해버리면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절도범이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어머니를 절도범으로 신고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한순간에 제 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시어머님은 바로 퇴원하셨어요. 제가 시댁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께 보험사 서류 꺼내며 어떻게 저한테 보상하실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는 쳐다도 안 보신 채 봉투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차량 전체 값을 물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어째 얇아요. 안에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달랑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쭈으니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은 그것뿐이라네요. 어차피 며느리 노릇하면서 차 한 대 해주지 않을 거였냐며 미리 해준 셈 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열받아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차 한 대 해준 값 치라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차 한 대 해드릴 생각 없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어차피 성과금이었잖니.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꽁돈으로 산 차인데 그냥 좀 넘어갈 순 없겠니? 어머님, 저 그냥 어머님 절도범으로 신고하고 제대로 돈 받을까요? 뭐라고? 나를 신고한다고? 시어머님이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떠시더라고요. 아니, 네 차 좀 끌고 가다 사고 좀 내끼로 소니 네 시애미를 범죄자 만들겠다고? 너 정말? 시어머님이 뒤로 넘어갈 듯이 눈이 동그래지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어쩜 이렇게 저를 개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꽁돈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다 어머님이에요. 얘야.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보험사에서 최대한 보상 처리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진행할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상 저도 더 봐드리긴 싫네요. 제가 그 말을 끝으로 봉투를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무릎을 잡으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시며 엉엉 우시더군요.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시애미를 상대로 어떻게 신고를 한다는 거냐. 내가 미안하다. 응? 그냥 좋게 넘어가자. 어머님이 그렇게 울고불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우셨지만 저는 매몰차게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시아버지가 대신 차값을 전액 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경찰 신고까진 안 했고요. 솔직히 어떻게 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범죄자는 차마 못 만들겠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면서 고개도 못 드는데 그 모습 보니 에휴, 저 사람은 뭔 죄인가 싶더군요. 시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다시 차량 계약한 상태고 이번에 출고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려서 렌트한 차로 출퇴근했다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시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어요. 명절에도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고 저는 시댁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요. 시아버님만 가끔 만나뵈려 합니다. 남편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어머니 앞으로 평생 안 봐도 된다고 본인이라도 용서 못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 안 하고 얼굴도 안 본 지 1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안 보려고요.